오늘 할 얘기는 대략, 아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신상 공개인데 왜 차별을 하느냐. 왜 차별인지 그 두 가지 비교가 있죠. 흡연장에서 최성우 얘기입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최성우 28살짜리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했는데 중랑구 아파트 흡연구역에서 마주친 노인, 아마 이게 노인일 겁니다. 때려 죽였어요. 근데 얘는 신상 공개를 했어요. 근데 불과 열흘 전에는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의 백모 씨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최성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사실 여기 뒤에 있는 백모 범인 은평구의 일본도 살인 백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성우도 역시 뭐냐면은 자기가 망상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살인 사건의 백모도 망상을 가진 거잖아요. 뭐 중국 스파이 얘기하고. 근데 최성우는 공개됐고 백모 씨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정식 명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이전과 달라진 거는 수사 단계에서 만이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폭력과 특강법 10조에 의한 거에 특수상의 방화 마약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법이 좀 더 확대된 거죠. 머그샷도 공개 가능해졌고. 근데 신상공개 기준이 이겁니다.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 충분한 증거, 알 권리, 재범 방지. 이겁니다. 세 가지. 너무 추상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늘 말씀 법상에 위헌 명단이나 회의로 공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만 과반수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있다. 뭐 보복의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명단은 비공개한다 해도 적어도 회의록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다.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다. 결론은 이렇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녹취록 공개 자체가 안 돼? 회의록이? 그거는 좀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최성우는 공개되고 백모는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러면은 수사기관마다 심의기관을 따로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두자. 이게 장영수 같은 사람 얘기고. 그런데 그것도 좀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게 아니다. 지금 말하자면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좀 그렇다 쳐도 회의록은 공개하자. 그러면은 시민들이 이게 이런 논리 구조에 의해서 이런 어떤 법적 근거 아니면 어떤 여론이든 이거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신상 공개해야 된다. 어떤 근거. 그럼 그게 쌓여서 하나의 방향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요. 회의록도 공개 안 하니까 여기서 개소리였는지 새소리였는지 그냥 아무 말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쌓이지 않죠. 뭐 회의만 하고 끝나니까 돈을 반대했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치연구위원의 말도 웃기는 소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교 교수도 핵심 포인트를 놓친 거고 장영수 고대 교수도 전국 단위의 단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회의록 공개를 비교해서 회의록을 다 비교해보면 시민들이 이 결론이 난데?
여론이 형성이 되잖아.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그러니까 전혀 이것을 파악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신상 공개 문제는 특히 이 최성호하고 백모 씨 신상 공개 문제는 글쎄요. 신상 공개 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실 그 이전에 최소한 합리적인 토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론에 의해서 결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 누구, 검찰총장 출신 누구, 이거 좀 말빨 센 사람 몇이 만드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 의견을 통해서 결론이 합의에 도출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저 죽일 놈도 여러 이유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쟤는 자범이지만 쟤는 위험해. 공개해야 돼. 어떤 뭔가 민주적 합의에 의한 결론이 만들어져야지 민주주의죠.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하고 과정은 다 비공개야. 다 비민주적이야. 반민주적이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명단이 누가 했는지, 심의원을 어떻게 위촉하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법에는 경찰청장이나 경찰이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알아서 하는 건 지 말 다 듣는 놈들만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기준도 없어요. 그냥 학식이 있고 누구는 학식 없어? 누구는 경험 없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말아먹는 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 신상공개 같은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가장 그 바로미터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석방 위원들 공개해라. 가석방 위원은 공개할 만하다. 왜냐? 가석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아무도 몰라. 그리고 가석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아무도 몰라. 왜?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교도소장이나 위에 사람 누가 그냥 결정하는 그거 아니냐? 참의원위원회 회의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결정이 됐어.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여기 민주공화국이 맞습니까? 예? 배웠다는 자식들이, 인간들이, 이런 먹물놈들이 그런 것도 그게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똥이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어디 대학 교수랍시고 변호사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이고 가짜 하나 갖고 아이고 제가 더 화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방송 나가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가 올 것 같네. 비도 오고 비 오면 이제 찬바람 바로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요즘 뱀 조심해야 된대요. 벌, 말벌 조심하고 이상기후에 상당히 일단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또 뵙겠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영업을 마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갔다 주거 침입죄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DNA를 분석했더니 13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강간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경찰 신분을 계속 유지하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입니다. 지난 5월 13일 새벽 영업이 끝난 이곳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가더니 3시간가량 머물다 나옵니다. 그날 저녁 다시 가게에 출근한 업주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상하게 제가 놀란 거죠. 제가 모퉁이에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을 들어와요.
조명도 다시 켜져 있었고 비품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업주가 가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출입문은 비밀번호가 풀린 채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석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A씨의 DNA 분석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겁니다. 미제 강간 사건의 범인이었던 셈인데 A씨는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 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고 MBN 취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를 포함한 징계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수영장 직원을 탈의실에서 마주친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40대 여성 경찰관 이모 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남성 직원 A씨와 맞닥뜨렸습니다. A씨는 다른 여성 직원들과 함께 탈의실 시설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어진 항의에도 수영장 측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자 E씨의 집요한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한 달 보름 넘게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돌며 A씨에 대한 비방글 185건을 작성한 겁니다. A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수영장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씨는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했는데 경찰이 A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비방글 작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직원이 수리하는 모습을 E씨가 직접 보기도 했고 수영장 측에서 설명도 했던 만큼 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E씨가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 뒤에는 더 확실히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을 거라고 봤는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저도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경찰에서 사실을 잘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송파 살인 사건 당시 구청 공무원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흥신소에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범인 이석준이 흥신소에 주소 파악을 의뢰한 뒤 전달받을 때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범행 첫 단초인 피해자 집 주소를 넘긴 건 구청 공무원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도로 점용 과태료 부과와 건설기계 면허 발급 업무를 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차적조회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석준이 흥신소에 여성의 주소를 의뢰하고 전달받기까지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1,100여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지만 수원시 권성구청은 범행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수원시 측은 차적조회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회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확인할 길도 없어요. 운영만 하지 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시스템상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남지만 조회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사유를 적는 등 감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